오늘은 3월 18일입니다. 1204년 전 오늘 신라 땅에 나라가 하나 생겼어요. 이름은 장안국. 왕의 이름은 김원창. 그런데 이 나라 그 해를 넘기지 못하고 사라졌어요. 짧은 나라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사라지고 나서 신라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100년 뒤 신라는 멸망했어요. 오늘은 장안국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런데 장안국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천년 신라가 무너졌는지, 그 균열이 어디서 시작됐는지의 이야기예요.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김원창이 반란을 일으킬 당시 왕이 누구였는지부터 알아야 해요. 헌덕왕. 원래 이름은 김원승이에요. 809년 그는 자기 조카인 애장왕을 죽이고 왕위에 올랐어요. 삼촌이 조카를 시해하고 왕이 된 거예요. 이게 이미 신라 정치판이 얼마나 막장으로 흘러가고 있었는지를 보여줘요. 신라하대라고 부르는 시기, 그러니까 780년대부터 935년. 멸망까지 약 155년 동안 왕이 20명이나 바뀌었어요. 평균 재위 기간이 78년이에요. 그중 상당수가 내란으로 희생됐어요. 왕위는 혈통이 아니라 힘의 논리로 결정되기 시작했어요. 이런 나라에서 김원창이 칼을 들었어요. 이야기는 김원창의 아버지 김주원에서 시작해요. 785년 신라 선덕왕이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났어요. 다음 왕을 정해야 했어요. 당시 조정의 1인자는 김주원이었어요. 태종 무열왕의 후손 당대 최고의 귀족이었어요. 왕이 계승 1순위였고 대신들도 그를 왕으로 추대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즉위식 당일 폭우가 쏟아졌어요. 김주원의 집은 북천 북쪽에 있었어요. 폭우로 냇물이 불어나서 강을 건널 수가 없게 됐어요. 그 순간을 김경신이 놓치지 않았어요. 2순위였던 김경신이 먼저 궁에 들어가서 즉위해버렸어요. 그게 원성왕이에요. 삼국사기에는 이렇게 기록됐어요. 군신들은 비가 그치자 모두 만세를 불렀다. 김주원은 왕이 될 사람이었는데 비 때문에 왕이 되지 못했어요. 그는 강릉 쪽으로 물러나 명주근항으로 살았어요. 그 한이 아들에게 남았어요. 김원창의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신라의 신분제도를 먼저 알아야 해요. 골품제. 태어날 때 신분이 결정되고 그 신분이 평생을 결정하는 구조예요. 제일 위가 진골이에요. 왕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아래가 6두품, 5두품, 4두품. 진골이 아니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최고위직에 오를 수 없었어요. 이 시스템의 모순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최치원이에요. 최치원은 6두품 출신이에요. 12살에 당나라로 유학가서 18살에 외국인 대상 과거인 빈곤가에 합격했어요. 황소의 난 때 쓴 경문이 당나라 전역에 퍼졌고 황제한테 금어대를 하사받았어요. 그런데 신라로 돌아왔더니 6두품이라는 이유로 핵심 요직에 임명될 수 없었어요. 진성여왕에게 신무책 10조를 올렸지만 반영되지 않았어요. 결국 지방간을 전전하다가 가야산 해인사로 들어가 은둔했어요. 이후로 그의 행방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능력이 있어도 신분의 벽을 넘을 수 없었던 나라. 그게 9세기 신라였어요. 그리고 그 모순이 지배층 내부에서 먼저 터졌어요. 김원창은 아버지 김주원의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왕이 될 뻔했다가 비 때문에 못된 사람이에요. 그 한을 보고 자란 아들이에요. 김원창 자신도 중앙정계에서 활동했어요. 시중을 지내기도 했고 822년에는 웅천주 도독이 됐어요. 지금의 충청남도 공주 일대를 다스리는 자리로 군사권과 행정권을 모두 가진 위치였어요. 그런데 무열왕계인 김원창의 집안은 뇌물왕계가 왕위를 독점하는 구조 안에서 계속 밀려나고 있었어요.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된 헌덕왕이 중앙요직을 자기 사람들로 채워가면서 소외감은 더 깊어졌어요. 822년 3월 18일 김원창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나라 이름을 선포했어요. 장안국. 연호도 만들었어요. 경운 원년. 왜 장안이냐고요? 장안은 당나라의 수도 이름이에요. 세계 최강 제국의 수도 이름을 자기 나라에 붙인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중심이 되겠다는 선언이었어요. 반란은 빠르게 번졌어요. 김원창은 웅천주를 기반으로 주변 지역 도독들과 수령들을 협박하거나 포섭해서 세력을 넓혔어요. 무진주, 완산주, 청주, 사벌주까지 장악했어요. 주로 옛 백제와 가야 지역이었어요. 신라에 대한 반감이 다른 지역보다 강했던 곳들이에요. 그런데 청주 도독 향용이 배신하고 달아나 반란 소식을 알렸어요.
수도 경주와 가까운 지역들, 한반도 북부 지역들은 반란에 가담하지 않고 스스로 성을 지켰어요. 헌덕왕이 즉각 토벌군을 편성했어요. 정부군이 빠르게 진격해왔어요. 반란이 시작된 지 불과 몇 달 만에 김원창이 패했어요. 삼국사기 기록에 따르면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장안국의 수명 822년에 시작해서 822년에 끝났어요. 그런데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3년 뒤인 825년 김원창의 아들 김번문이 또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이번엔 함께한 세력이 달랐어요. 김원창의 부하였던 승려 수신이라는 인물이 이끄는 산적 무리 100여 명이었어요. 왕족의 반란군이 산적 집단과 손을 잡은 거예요. 그만큼 기댈 곳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이번 반란도 실패했어요. 수신은 전사하고 김번문은 붙잡혀 처형됐어요. 그리고 이 두 번의 반란이 끝난 뒤 무열왕계 전체가 꼴품 등급에서 강등됐어요. 왕위 계승 경쟁에서 완전히 밀려난 거예요. 한 집안의 꿈이 이대에 걸쳐 완전히 꺾였어요. 김원창이 난 이후 신라는 더 빠르게 흔들렸어요. 귀족들끼리의 왕위 다툼이 더 치열해졌어요. 흥덕왕이 836년 후사 없이 죽자 왕위를 놓고 두 파가 경주 궁궐 안에서 직접 무력 충돌을 벌였어요. 균정 쪽과 재룡 쪽이 군대를 끌고 와서 서로 싸웠어요. 균정이 이 싸움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흥미로운 인물이 등장해요. 장보고. 신라인으로 당나라 군대에서 무장을 지냈다가 귀국해서 완도에 청해진을 세우고 황해 무역을 장악한 인물이에요. 그가 왕위 쟁탈전에 개입했어요. 균정의 아들 우징을 왕으로 올리기 위해 청해진 군사를 동원해서 경주를 공격했어요. 그래서 신무왕이 즉위했어요. 지방 해상 세력이 수도 경주의 왕위를 결정한 거예요. 신라 왕권이 얼마나 추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장보고도 결국 암살당했어요. 왕위에 올린 왕의 후계자에게. 장안국의 균열 이후 신라는 100년에 걸쳐 서서히 무너졌어요. 9세기 후반 지방에서 스스로 힘을 키운 세력들이 등장했어요. 견훤은 900년 완산주, 지금의 전주를 기반으로 후백제를 세웠어요. 궁예는 901년 태봉을 세웠어요. 통일신라가 다시 세 나라로 쪼개졌어요. 935년 마지막 왕 경순왕이 스스로 왕권에게 항복했어요. 전쟁 없이 나라를 넘겼어요.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었거든요. 천년 신라의 마지막이었어요. 역사학자들은 822년 장안국 사건을 이렇게 평가해요. 신라하대의 혼란이 처음으로 눈에 보이게 터진 사건. 822년 3월 18일 김원창이 장안국을 선포했어요. 아버지가 폭우 때문에 왕이 되지 못한 한에서 시작된 반란이었어요. 하지만 그 배경엔 골품제라는 경직된 시스템, 삼촌이 조카를 죽이는 권력투쟁, 지방 통제력 약화가 켜켜이 쌓여 있었어요. 장안국은 그 해를 넘기지 못하고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 균열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나라는 외부 침략보다 내부 균열로 먼저 무너진다는 걸 천년 신라가 보여줬어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